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태풍 소식인데요. 네. 이번 주도 태풍이 지나갔죠. 태풍 바비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는 안 줬던 것 같은데 이어서 북상한 마이삭은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안겼죠.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주, 경남 지역을 관통하며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1명의 사망자와 22명의 이재민을 비롯 시설 피해도 858건에 달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있었다고요? 네, 사망사고는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던 60대 여성이 강한 바람에 부서진 창문 유리 파편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 태풍이 마이삭이 끝이 아니죠. 네. 아직 그 마이삭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요. 네,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또 하나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예상 이동 경로대로면 7일 우리나라 남해안 인근에 상륙해 한반도의 중앙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른 뒤 중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390km, 최대 풍속은 강한 수준인 초속 43m로 여전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영향은 하이선이 서귀포 남쪽에 접근하는 오는 7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남해안 인근에 상륙해 대구, 춘천 주변 등 한반도의 중앙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이선은 현재도 강급의 태풍인데 앞으로 매우 강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기상청은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이선은 계속 북상하면서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부디 큰 재난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로나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여전히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400명까지 치솟던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김치 공장에서는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20명 이상 늘어났는가 하면 청주, 음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7일 0시부터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일주일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잡혀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계 진료 거부에 대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랜 시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그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지었다고요. 네,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이어왔는데요. 사태를 마무리 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직 최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잠정적이지만 일단 합의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잠정적인 합의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합의문을 보면 당과 의협은 정부 여당이 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해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키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출범해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겁니다. 물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단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죠. 지난 2013년 정부는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었죠. 네, 전교조는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1, 2심 모두 냈었는데 패배했었고,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7년 만에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고 해직된 9명의 교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어겼다고 봤는데요. 이를 고치지 않으면 법의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거죠. 법에 정해놓거나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판결에 찬성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원고인 정교조의 승소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의 노조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네, 7년여의 긴 싸움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모처럼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전하는 흐뭇한 소식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노래를 공개하자마자 차트 데뷔를 1위로 한 것인데요. 1000곡이 넘는 역대 빌보드 핫백 1위 곡 중에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모두 43곡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1위를 한 것과는 의미가 다른 건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탄소년단은 최근 4장의 앨범이 연이어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라가며 최고의 보이그룹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앨범 차트 1위였고요. 이번에는 싱글 차트 1위를 한 거죠. 그게 크게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해 앨범 차트에선 팬덤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싱글 차트는 보다 보편적인 인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데요. 앨범 차트에 이어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앨범 차트 1위는 팬들이 앨범이나 음원 등을 많이 구입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고 싱글 차트 1위는 미국 전역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보이그룹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강력한 태풍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여유도 없고 추석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듯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이번 주에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